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38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뭐 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메인스트림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2020년 선거 트럼프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바이든이 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선거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조건 트럼프가 이긴다, 무조건 카말라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음모론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제 국경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국경 관련해서 미시간주나 위스콘신주에서조차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국경을 꼽았어요. 불법 체류자가 1,200만, 그리고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는 1,500만 명 정도 들어올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가 많아지는 것을 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통령들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 외교 이슈는 다 대통령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확 올랐던 거죠. 바이든 때. 트럼프 때는 확 이렇게 내려갔고.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미국을 무법 천지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죠. 국경하고 맞닿은 텍사스 주지사인데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수치는 충격적이다. 수치가 정확하다면 바이든 해리스가 미국으로 석방한 불법 이민자 중 거의 10%가 범죄자라는 뜻이다. 예, 바이든 해리스가 미국으로 석방한 그런 불법 체류자 10%가 범죄자라는 뜻이다. 또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도 반박을 하고 있다. 반박하겠다. 우리는 이대로 4년을 더 버틸 수가 없다. 이라우서 디벙스라는 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내러티브가 그거였거든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시민권자, 합법 거주자들보다도 범죄 저지를 확률이 훨씬 더 적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일반 미국 시민들보다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10배, 100배는 된다고 봅니다. 정말. 어떻게 벌써 이미 국경을 넘어왔을 때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죠. 일단은 불법 체류자들은 다 범법자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법 거주자들보다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적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내러티브를 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를 퍼붓고 있어요. 여기 트위터 X에 마이클 샬렌버거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이 새로운 수치는 충격적이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석방한 700만 난민 중 66만 3천 명이 범죄 전력이 있다. 예. 그리고 13,000명이 살인, 16,000명이 성폭행, 1,845명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직접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가 국경에 갔어요. 애리조나 국경에 웬일로.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단속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3년 반 이상 동안 열린 국경 정책을 펼쳤으면서 말이죠. 국경 차르였습니다. 국경 차르. 바이든이 딱 한 가지 임무를 한 거예요. 임무를 맡겼습니다. 어떤 임무? 국경을 잘 지키고. 근데 국경을 잘 지키라는 게 열린 국경을 펼치라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따른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치면서 불법 난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한 거죠.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화당 우세 지역, 경합지 그리고 특히 이제 오하이오, 막 스프링필드 이런데 막 뿌린 겁니다. 난민들을.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지킨다는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속아 넘어가신 분들한테도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원영석의 진정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항상 이 표 보면서 그러니까 잘 때 이 표를
끌어안고 잔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표 보면서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지난 7월 13일에요. 자, 이게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2년 때부터 이렇게 쫙 해가지고 가장 낮았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게 이때입니다. 트럼프 clampdown begin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쫙 내려갔죠. 그러다가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일부러 이렇게 올린 겁니다. 불법 체류자 민주당 표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뭐 그 이외에 갱단 들어오고 마약 들어오는 것을 원한다고 저는 봐요. 딥스테이트 어젠다에 따라서.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메릴랜드주의 레이첼 모린이라는 여성이 죽었죠. 불법 체류자 손에 의해. 자, 이분입니다. 레이첼 모린. 이분이 이제 자녀 5명을 두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한테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하고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고요. 그리고 배수관에 이렇게 사체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 불법 체류. 용의자가 이 사람입니다. 불법 체류자 빅터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이게 바로 카말라 해리스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12세 소녀 조슬린 넌게리도 잊으면 안 된다. 이 여성도 이 소녀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역시 아까 그 소녀도 집단 성폭행 당한 뒤에 사망했어요. 이것 역시 카말라 해리스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제가 카말라 해리스 작품이라고 그러냐면은 왜 그러겠습니까?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친 게 카말라 해리스니까요. 자, 여기에 희생자들 리스트가 쫙 올라옵니다. 레이첼 모린 메릴랜드주 하트포드 카운티에서 불체자에 의해 살해당했고요. 레이켄 라일리 사건도 너무나 유명하죠. 예, 조지아주에서 불체자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조지아주 아테네에서. 그리고 아까 본 조슬린 넌거리 12살 소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불체자 2명으로부터 집단 강간 당한 뒤에 살해당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겟 27살 역시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워싱턴주에서 사망했습니다. 왜 사망했어요? 예,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2살밖에 안 된 제레미 푸 서서러스도 2살짜리 남아가 결국 불체자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불체자끼리 서로 총격전 벌였는데 거기서 이제 희생된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렇게 13,099명 유죄 판결 받은 살인범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유죄는 15,811건인, 2,521건 납치 유죄.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불체자들 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데려와야 된다 하는데 포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합법적으로 이렇게 난민들 데리고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데려오고 불법 난민이 많은 게 문제 아닙니까? 자, 이것도 무서운 데이터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구금되지 않은 사람 그 불체자 중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42만 5,431명. 형사 기소가 계류 중인 사람만 22만 2,14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범죄자들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불법 체류자들, 불법 난민들을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해요. 카말라 해리스는 서류 미비자라고 불러야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온갖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들을 많이 봤는데 불체자들은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서류 미비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불법 체류자 모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선하게 살고 미국 와서 뭐 국경 넘어오는 거는 불법 행위였지만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그런 서류 미비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서류 미비자들이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 강간, 토막살인 뭐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 체류자도 상당히 많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구금될 때 성전환 수술 받고 싶으면 그것까지 납세자들 돈으로
해주겠다는 게 바로 카말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 정부에서. 현 카말라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CNN 인터뷰에서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9년 인터뷰에서는 장벽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경 통해서 테러리스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장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 선거 캠페인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 보면은 최근에 낸 영상 캠페인 홍보본을 보면은 장벽 장면부터 나옵니다. 국경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면서 말이죠. 모든 불법 체류자는 그게 불법 행위가 아니다. 국경 넘어와서 넘어온 게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KKK하고도 비교했어요. 지켜보면 그냥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범죄 많이 저지르고 베네수엘라 갱단, 살인 범죄, 강간 이런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고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고 그런 뉴스가 수없이 많은데 모르세요. 그러면서 장벽은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선거철이니까 이제 찬성하겠죠. 장벽을. 불법 체류자들이 모두 이렇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사실상 모두 전원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국경 문제가 하도 논란이 되니까 막 1,000만 명 이상 들어오고 그러니까 불법 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난민들아 이제 그만 와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바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working on this issue for a very long time. Do you have any plans to visit the border? I'm here in Guatemala today. At some point, we are going to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So this whole thing about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You haven't been to the border. And I haven't been to Europe. I don't understand the point that you're making. 네, 너무나 황당합니다. 국경에 한 번도 가지 않았었거든요. 이때 한 3년 동안 안 갔었죠. 그러니까 언제 갈 거냐? 국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물론 뭐 이걸 질문하는 MBC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거리지만 어쨌든 언론인 척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 거다. 나 간 적이 있다. 근데 또 그렇게 거짓말한다. 근데 너가 간 적 없잖아. 그렇게 레스터 호트가 MBC 뉴스 진행자 레스터 호트가 그렇게 따지니까 그래 나 안 갔어. 근데 유럽에도 안 갔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국경 문제는 트럼프 탓이라고 또 그렇게 탓을 돌렸어요. 트럼프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다고. 장벽을 이렇게 계속 잘 세우고 있다가 장벽 건설 중단을 한 게 바이든 아닙니까? 바이든 카말라. 그것도 취임 첫날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와서 애리조나주 국경을 찾아간 거는 마치 범죄자가 현장을 다시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뉴스만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MSNBC 급진 좌파 방송이죠. MSNBC에서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했어요. 누구를 뽑을 건지 물어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s policies on the economy would be better for your family personally. 자, 보이시죠? 누가 더 나을 거 아니야? 트럼프가 더 나을 거 아니야? 경제를 위해서 아니면은 카말라가. 근데 손을 이렇게 지금 뭐 9명 있고 뭐 사회자니까 8명 있다고 치면은 그중에 이 흑인 여성 한 명만 빼고는 다 트럼프가 더 경제 정책이 더 낫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제가 볼 땐 트럼프를 찍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를 한 겁니다. 경합주 트럼프가 석권할 것 같다. 투명하게만 펼쳐진다면 그 전제가 반드시 붙죠. 절대로 트럼프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미주 한인 여러분께서 최대한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MSNBC에서 흑인들이 자주 가는 이발소, 흑인들이 이제 이발소에서 이런저런 토픽을 놓고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찍을 것을 고려하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in your orbit who are either voting for Donald Trump or considering it? For sure. A lot of my friends are obviously my age, so we're a little bit younger. We've only voted once, for a president. And Trump is kind of all we know. And they're kind of Trump and Biden. They're like, well, we were broke with Biden. We weren't with Trump. And that's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밑에서는 우리 브로크였다.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다. 파산냈다는 거죠. 예, 돈이 없는데 트럼프 때는 경제적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MSNBC에서 듣기 싫은 대답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MSNBC뿐만 아니라 CNN을 볼 때도 그렇고 ABC, MBC, CB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질문할 때는 대부분이 트럼프를 대답해요. 트럼프가 더 낫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트럼프 워룸에서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시간 노조원들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누구 찍을 거냐? 그래서 MSNBC 이 여기자가 자꾸 1월 6일 법적인 문제.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적 수사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To you live from the crucial swing state of Michigan, where yesterday we spoke with union workers, a key voting bloc in the state, about what they care about and, just as importantly, what they're just not paying all that much attention to. So again, my name's Connor. Yeah. But February 6th. January 6th. So I remember that day. I know he was the standing president. I'm not familiar with the charges that are being brought against him for that. I'm not following that charge or I know there's multiple court cases going on. I'm just not familiar with it. And do you 자, 그래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2월 6일이냐? 뭐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이슈들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like it's going to be a factor in deciding who to vote for? No. If you're watching this show tonight, odds are you watch a lot of news. We thank you for it. Odds are you know quite a bit about January 6th and the litany of criminal and civil cases brought against Donald Trump. But this election is likely to come down to just a few thousand voters for whom keeping up with political news is not a priority. So how do you reach this vanishingly small group of voters who don't fit into traditional political models, who don't conform to typical political profiles, who are frustratingly elusive, and who might end up determining this entire election? The reporter here. 계속해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유권자는 없었어요. 이 미시간주에서 이 미팅을 했는데 그 노조원들. 하지만 대부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팀스터스 유니언 50개 주 전역에서 다 트럼프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경합주 전승할 수 있다는 게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것만 보면 투명하게 펼쳐진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News like all the riots and stuff. Don't really know what it was about or what happened though. How did it make you feel when you saw it? I don't know. I don't really feel any way about it. People showed their emotion, I guess. Probably in the wrong way, but it happened. Who here has been following the decisions from the Supreme Court? Raise your hands. 크게 관심이 Okay, 없는 I see 모습입니다. like only a 네, 1월 6일 handful. 의회 Who 난입 here knows what the 사태에 대해서. Dobbs decision is? One person. Okay, that's super interesting. Is voting for the first time. 누가 처음으로 is 이번에 anybody's first election? 투표에 참여하느냐 You guys 질문하고 back 있어요. here. What's sort of made its way across your radar? Any stories or issues or positions? Mostly just immigration. Can you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이민 이슈를 제일 What about 중요시한다고 immigration 얘기를 하고 have 있습니다. you been paying 유권자들이. attention to? There are thousands and thousands of illegal immigrants coming across the border every day, and the vice president has done minimal work to fix that, based on what I've seen. So I'd like that to change. Do you feel like Donald Trump's going to be better on that issue? Based on what we've seen on his first 4 years, I do believe that he will be better on that. Yeah. Are you leaning towards Trump right now? Yes, ma'am. Is there anything that Vice President Harris could do at this point to change your mind?
Not particularly, no. Unless she changes her stance completely on fixing the border. That's no. This is your first election? Yeah. 자,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이죠. 예, 기자가, MSNBC 기자가. 아까 그 유권자명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이슈를 제일 중요시 여기느냐 그러더니 이제 그 국경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때 4년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카말라가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물어보니까 국경 정책 바꾸면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일은 없다고.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 표심이 향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힌 겁니다. You have to choose between paying bills, buying food, putting food on the table, so I think that's going to play a big factor in this election. Like he said, if you can't afford to have a house or buy your family food, then nothing else really matters. 자, 밥 살 돈 없고 집 살 돈 없으면은 다른 이슈들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미시간주 아닙니까? 경합주. 저는 미시간주도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그랬거든요. 미시간주를 이기면은 트럼프가 이긴다고.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 X에 남긴 글이 좀 인상적이에요. My voting record is about to look like this. 내 투표 기록이다. 2008년 때부터 기록입니다. 이분이 이제 2008년부터 투표를 했나 봐요. 이제 그냥 컨스트럭션 매니저고 건설 현장 매니저고 당 소속이 없습니다. 자, 오바마 2008년 오바마, 2012년 오바마, 2016년 클린턴, 2020년 바이든.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는 트럼프를 찍겠다고 합니다. 이게 뷰가 벌써 2,430만 뷰나 돼요. 저는 이것만 봐도 트럼프가 올해 11월 선거에서 휩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그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까만색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모든 프로그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라디오 코리아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원용석의 진실정치가 운영이 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